11월 4일 수요일, 몸이 붕 뜬 것 같은 기분이 들더니 밤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분명 내가 서 있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침대에 누웠다. 11월 9일 월요일, 형한테 같이 자자고 했다. 형은 내 머리를 쓰다듬다가 그러자고 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형의 뒷모습을 보다가 형의 뒤에 앉아있는 꼬마에게 말했다. 너? 우리 형 옆에 있지 마. 그랬더니 조용히 방 밖으로 나갔다. 방이 넓어진 느낌이 들었다. 11월 19일 목요일, 현욱이네 집에 고양이 3마리가 들어갔다가 2마리가 도망쳐 나오고 1마리는 자리를 잡고 눕는 꿈을 꿨다. 11월 21일 토요일, 집 밖에 구급차가 와서 내다봤더니 엄마가 위험하다고 들어오라고 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현욱이네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했다. 고양이 꿈이 생각나서 엄마한테 고양이 꿈은 무슨 꿈이냐 했더니 엄마는 잘 모르지만 불길한 꿈이라고 했다. 다행히도 현욱이네 엄마는 괜찮으셨다. 다행. 근데 왜 그렇게 쓰러지셨는지는 의사 선생님도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11월 27일 금요일, 부모님이 여행 가셔서 형이랑 단둘이 집을 보게 됐다. 일찍 잠이 들었다가 꿈에서 입을 쩍 벌린 머리만 달린 여자가 쫓아와서 무서워서 깼더니 형이 내 방으로 오더니 땡땡아, 악몽 꿨어? 라고 물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내 코를 주먹으로 쥐더니 형이랑 같이 자자 라고 해서 이불이랑 베개 챙겨서 형 방으로 갔다. 형 귀가 세? 형도 비범을 보여서 혹시 민감한 질문이면 미안. 우리 외할머니가 하신 말씀으론 형은 장군 기질이라 귀신이 안 붙어서 보통 사람처럼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난 태어날 때부터 약해서 노려지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받고 또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은 그냥 촉 좋은 사람 정도야. 우리 형제 평범하게 지내. 11월 30일 월요일, 이사가 결정되었다. 아파트에서 근처 주택으로 가기로 했다. 바다도 뛰어놀기 좋고 방도 넓고 빛도 잘 들어서 살기 좋을 거라고 한다. 우리 집에 가끔 얼굴을 들이미는 이상한 애들도 같이 가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엄마가 걱정할까봐 못 물어봤다. 12월 4일 금요일, 시험 끝. 겨울방학이 얼마 안 남았다. 새 집에서 맞는 겨울은 어떨까 기대된다. 12월 16일 수요일, 이사가 끝났다. 새 집은 넓고 좋았다. 할머니가 오셔서 음식들을 잔뜩 올린 상 앞에서 또 주문 같은 걸 외시고 그 음식들을 먹으면서 놀았다. 새 집은 왠지 좋은 느낌이다. 12월 18일 금요일, 꿈에서 뿔 달린 남자아이를 만났다. 고개를 빼꼼 내밀고 너 누구야? 라고 물어서 난 땡땡땡이라고 해. 넌 누구야? 라고 물었더니 너 내 땅에서 살게 된 애구나? 라고 말했다. 아닌데, 여기 우리 집인데? 했더니 히히, 바보다 바보 라고 말했다. 재미있는 애 같았다. 12월 20일 일요일, 방학하고 맞는 첫 번째 주말이다. 형한테 빌린 레이턴 교수와 이상한 마을을 했다. 근데 마당에서 누가 춤을 추는 게 보였다. 누구지 싶어 나가보니 아무도 없었다.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어째 이번엔 무섭지 않았다. 12월 23일 수요일, 꿈에서 아빠가 이상한 마차에 타는 것이 보였다. 너무 놀라서 아빠 타지 마! 라고 소리쳤더니 아빠가 날 보곤 달려와서 우리 땡땡이 사랑한다 라고 말하곤 깼다. 저녁에 아빠가 집에 왔을 때 아빠가 운전하다가 졸았는데 갑자기 아빠 귀에 내 목소리로 아빠 타지 마! 라는 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깼다고 한다. 자칫 잘못하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떨어질 뻔했다고 해서 나도 꿈 얘기를 했더니 땡땡이가 아빠를 살렸구나 라면서 뽀뽀 세례를 받았다. 까칠까칠해. 12월 31일 목요일, 엄마가 대문 밖에 무지개떡과 꿀떡을 내놓았다. 고양이 먹이야? 라고 물었더니 아니, 구정이 되는데 아무것도 못 얻어먹은 불쌍한 귀신들 챙겨 먹으라고 준 거야. 라고 하셨다. 슬쩍 대문을 보니 정말 뭔가가 음식 앞으로 가는 것 같았다. 많이 먹고 힘내서 다녔으면 좋겠다.
그니까 우리 엄마랑 아빠 괴롭히지 마. 1월 3일 일요일. 도로 전봇대에서 어떤 여자애가 날 쳐다보고 있었다. 누군지도 몰라서 그냥 지나가려는데 그 여자애가 나보고 너 어디로 갔어? 라고 물었다. 기분 나빠서 아는 척하지 마! 라고 말하고 집으로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계속 그 자리에 서서 날 보고 있었다. 1월 6일 수요일. 카라가 엉덩이 춤을 추면서 나한테 물가를 건너갈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근데 왠지 건너가게 해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모른 척하니까 너무하다고 울었다. 근데 카라가 나보다 훨씬 누난데? 1월 8일 금요일. 친할머니가 꿈에서 너무 춥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 왜 그래요? 했더니 너무 추워서 못 간다고 하셨다. 일어나자마자 아빠한테 아빠 할머니가 너무 추워서 못 간대 라고 말했더니 아빠가 어디로 전화를 걸었다. 1월 10일 일요일. 할머니 무덤을 파보기로 했는데 물이 가득했다. 다음 주에 외할머니가 오신댔다. 1월 15일 금요일. 할머니 무덤 앞에서 이상한 걸 했는데 굿이라고 했다. 굿을 하고 나서 꿈속에서 외할머니가 고맙다고 하고 앞으로 잘 지내라고 했다. 다신 못 보는 것 같아서 아빠 옆에서 잠들었다. 1월 19일 화요일. 반 청소를 해야 해서 학교를 갔는데 은영이 뒤로 이상한 남자가 보였다. 은영아, 너 오늘 집에 빨리 가 라고 했더니 왜냐고 묻길래 왠지 오늘 어두워서 위험할 거라고 했더니 너 나한테 관심 있어? 라고 했다. 놀림거리가 되었다. 흥. 1월 20일 수요일. 은영이가 나갔다가 차 사고 당했다고 했다. 다리가 부러졌는데 나보고 진짜 어두운 날은 조심해야겠어 라고 말했다. 그냥 보기 안타까웠다. 1월 25일 월요일. 현욱이랑 눈썰매 타고 놀다가 자꾸 그 전봇대에 봤던 여자애가 자꾸 보여서 집에 가자고 했다. 가는 길에 현욱이가 너 최은영 좋아해? 라고 물었는데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유현정한테 관심이 있다. 1월 29일 금요일. 일찍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누가 우리 집 대문 앞을 서성였다. 그 여자애다. 제가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왔지? 생각했는데 그 여자애가 2층에 서 있는 날 보고 웃더니 찾았다 라고 말했다. 왠지 기분 나쁘다. 2월 5일 금요일. 꿈에서 외할머니 신당이 보였다. 할머니랑 나랑 손잡고 커다란 그림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운데에 내가 꿈에서 봤던 그 거인이 그려져 있었다. 재미없어서 게임하고 싶었는데 할머니가 내 손을 꽉 잡아서 그냥 서 있다가 깼다. 2월 9일 화요일. 외할머니가 내려오셔서 나랑 같이 어느 산에 갔다. 산 가운데에 웬 나무가 있었는데 빨강 파랑천이 묶인 나무였다. 할머니를 따라 손을 모으니까 여긴 소원을 이뤄주는 나무란다 라고 하셔서 우리 가족 모두 다 잘되게 해주고 아빠가 나 컴퓨터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누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가 쓰다듬었어? 물어봤더니 할머니는 아휴 점점 강해지니 큰일이구나 라고 하셨다. 뭐가 강해진 건지 컴퓨터 말고 휴대폰을 빌 걸 그랬나 보다. 2월 11일 목요일. 대문을 열고 엄마가 눈 쓰려고 해서 쓸었는데 누가 문 열었으니까 나 들어간다 라고 했다. 아무도 없었는데 대문 앞에 웬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2월 13일 토요일. 오늘은 까치까치 설날이다. 근데 할머니가 오시더니 집안에 뭘 뿌리곤 우리 집 탁자에 떡이랑 막걸리를 올리더니 꽹과리를 두드리면서 또 주문을 외웠다. 나는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서 들어가서 형이랑 만화책 봤는데 갑자기 밖에서 엄청 큰 소리가 들렸다. 놀라서 나가려고 했더니 형이 나가지 말고 있으라고 해서 앉았다. 형이 내 귀에 이어폰을 꽂고 노래를 들려줬는데 포미닛 타디슈가 나왔다. 난 2NE1 파이어가 좋은데. 2월 11일 월요일. 세뱃돈 엄청 받았다. 떡국도 많이 먹으려 했는데 많이 못 먹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가려고 형이랑 편의점 가려는데 지난번에 봤던 여자애가 담벼락에 서 있었다.
근데 얼굴이 반으로 잘려 있었다. 반으로 잘린 얼굴을 봤는데 태연하게 일기 쓴 거야? 대단해. 얼굴이 막 그 인체 표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림처럼 보여. 2월 18일 목요일, 꿈에서 이상한 나무가 걸어오더니 소원 이뤘구나 라고 했다. 나무가 열매를 하나 떨어뜨렸길래 이거 떨어졌어 라고 말했더니 그거 너 가지렴 그랬다. 일어나 보니까 아빠가 내 방에 컴퓨터를 설치해주고 있었다. 이게 그 열매인가 보다. 2월 23일 화요일, 꿈에서 검을 든 아저씨가 나왔다. 드라마에서 보던 그런 옷을 입은 아저씨가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었다. 여자애는 울고 있었고 아저씨는 이제 볼 일 없을 거다. 사과하고 가라. 라고 하니까 여자애가 너 가만 안 둘 거다. 라고 말했다. 아저씨가 이놈 하더니 칼을 꺼내서 여자애를 데리고 사라졌다. 일어나니까 아침 10시였다. 3월 6일 토요일, 꿈에서 누나랑 할아버지랑 할머니 그리고 남자애가 서서 날 보고 있었다. 냈다 나한테 안녕이라고 하길래 안녕이라고 했다. 이리 와볼래? 라고 했는데 싫다고 했더니 꿈에서 깼다. 3월 7일 일요일, 외할머니가 전화해서 4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물었다.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했더니 무슨 옷을 입었냐고 물어서 4명 다 흰색 옷을 입고 있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고 끊었다. 3월 12일 금요일, 엄마가 이상한 목걸이를 건네줬다. 네모난 판에 그림이 그려진 수정 목걸이였는데 그려진 여자가 이뻤다. 엄마한테 물어보니 나를 지켜줄 여신님이라고 했다. 여신은 힘이 없을 것 같은데 이쁘기만 한 게 다 아닌가 싶었다. 3월 14일 일요일, 현욱이가 전화해서 부르더니 나한테 사탕을 줬다.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화이트데이 선물이랬다. 근데 왜 나한테 주냐고 물었더니 그냥 받으래서 먹으면서 집에 갔다. 남자끼리도 주는 건가 보다. 3월 16일 화요일, 꿈에서 목걸이가 커지더니 그 안에서 그림에 그려진 여신님이 나왔다. 착한 아이야, 착한 아이야. 오랫동안 사랑받을 아이야. 라고 하시더니 다시 목걸이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꿈에서 깨고 나니 이 목걸이 사실 몬스터볼 같은 건가 생각됐다. 여신님은 에스퍼 타입인가 보다. 3월 28일 일요일, 꿈에서 쥐가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갉아먹었다. 기분 나빠서 도망치려고 했는데 쥐가 벌떼처럼 뛰어와서 날 물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여자애를 데리고 간 아저씨가 칼을 휘두르니까 다 사라졌다. 3월 30일 화요일, 아빠 돈을 누가 훔쳐갔는데 잡았다고 했다. 보너스가 들어있어서 못 잡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했는데 다행이다. 근데 아빠 옆에 그 아저씨가 보였다. 4월 7일 수요일, 몸이 엄청 아팠다. 머리가 자꾸 아파서 화가 났다. 그래서 학교도 못 가고 누워있는데 누가 자꾸 낫게 해줄까? 낫게 해줄까? 라고 시끄럽게 굴어서 더 짜증났다. 아, 하지 말라고. 시끄러워. 저리 가라고. 소리쳤더니 조용해졌다. 그러더니 안 아파졌다. 4월 17일 토요일, 할머니가 찾아와서 날 앉히고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 나한테는 신이 있다고 했다. 할머니가 곧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다른 신들이 새 몸을 빌어 계속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어하고 아빠네 집에도 신이 있어서 양쪽으로 날 원한다고 했다. 그래서 자꾸 몸이 아프다고 했다. 근데 신보다 할머니가 오래 못 사신다는 거에 눈물이 나서 울어버렸다. 4월 27일 월요일, 꿈에서 흰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와서 이제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뭘 선택해야 하냐고 물었더니 자기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냐고 물어서 없다고 답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어서 그냥이라고 했다. 내 마음이니까 자꾸 강요하면 경찰 부른다고 했더니 웃으면서 나중에 다시 온다고 했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했다. 5월 3일 월요일, 꿈에서 용이 나타나더니 천명? 정명? 아무튼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을 하길래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넌 신의 죄다. 제자? 아무튼 그게 분명하니까 도망칠 수 없다고 하길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고 했더니 그냥 깨버렸다. 5월 11일 화요일, 웬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자기는 하늘에 있는 높은 신이라고 하면서 신을 받지 않으면 너희 가족이 힘들어질 거라고 말했다. 무슨 신이 협박을 하세요? 그거 되게 못된 짓인데. 그런 거 하면 경찰들이 잡아가요. 높은 사람이면 법을 더 잘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따졌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가길래 잘못하면 사과하고 가는 거라고 화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 5월 20일 목요일, 꿈에서 나한테 딱 맞는 옷을 준비했다면서 한복을 주는데 이쁘긴 했는데 저런 거 입고 돌아다니면 창피할 것 같았다. 됐어요. 저기 애기나 입히세요. 했더니 그 남자애가 나 애기 아니거든? 이라고 했다. 너 나보다 키 작은데 바보야? 그랬더니 자기가 더 나이 많다고 화냈다. 너 곱하기 나눗셈 할 수 있어? 물어봤는데 아무 말 안 하길래 거봐 너 유치원생이거든 바보야 라고 말했더니 울어버렸다. 그 남자애가 나 쟤 싫어 라고 하니까 꿈에서 깨버렸다. 5월 24일 월요일, 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오셔서 다 널 위한 거다. 이건 남을 돕는 일이다. 라고 했다. 날 위해주는 분들은 가족인데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싫으냐? 라고 물어서 난 가족들 괴롭히면 다 싫어요. 앞으로 오지 마세요. 라고 했더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온다고 했다. 안 와도 되는데? 5월 29일 토요일, 할머니가 전화로 하기 싫으냐고 물었다. 근데 가족 가지고 협박해서 싫다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근데 할머니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6월 2일 수요일, 이번에 이쁜 누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꿈을 꿨다. 자긴 하늘에 사는 선녀인데 너를 도와주려고 왔다고 해서 그럼 맨날 꿈에서 막 받으라고 하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다 데려가 주세요. 했더니 그건 안 된다고 해서 무슨 신들이 다 무능력해 라고 말했더니 같이 내려온 꼬마 선녀가 너 혼난다? 하길래 아무도 나한테 와서 그런 거 묻지 말라고 화낼 거라고 했더니 앞으로는 안 온다고 하면서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6월 8일 화요일, 엄마가 할머니가 이제 신당을 안 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라고 했다. 빈방에 할머니 짐을 옮겨서 같이 지낼 거라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 어디 아프냐고 했더니 엄마가 아픈 데 없다고 했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6월 14일,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가 할머니가 서랍장 위에 작은 그림 하나 앞에 물그릇을 올리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다. 할머니한테 뭐 하시냐고 물으니 이제 할머니 신령님들이 하늘로 모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 땡땡이랑 엄마랑 아빠랑 땡땡이 모두 그냥 평범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어. 라고 했다. 근데 할머니 어디 아파?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했다. 다행이다.